네, 정규 시즌 첫 분석 영상입니다. 개막전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카고 베어스와의 경기이고 이 두 팀은 모두 디펜스적으로 엄청난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오펜스적으로는 서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그린베이 패커스는 무엇을 집중했는지, 과연 시카고 베어스는 무엇을 집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린베이 패커스가 처음 경기 초반 집중했던 것은 바로 이 심프레셔 컨셉입니다. 블리츠 컨셉. 이 상황에서 트루비스키가 아무것도 못하고 색을 당하였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마 한둘이 아니실 겁니다. 이 방송에서 보여줬던 걸로 생각하는데 이 50번 블레이크 마르티네즈 라인베커가 그대로 이 포켓 안으로 들어오면서 센터와 가드가 아무도 이 선수를 블락하지 않았고 그대로 트루비스키가 색을 당하는 이 장면. 그렇다면 왜 센터와 가드는 블락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먼저 현재 베어스의 프로텍션 콜은 투젯 하프 슬라이드 프로텍션입니다. 이 투젯 하프 슬라이드 프로텍션 콜이라는 것은 즉 맨 블라킹이 아닙니다. 일단 하프 슬라이드 프로텍션, 즉 본인들의 사이드에 오는 그런 러셔들을 막는 그런 프로텍션 콜인데요. 이 상황에서 패커스는 3명, 오른쪽에 3명, 디펜스 입장에서 오른쪽에 3명, 그리고 왼쪽에 2명, 그리고 나인 테크닉에 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베어스는 이 상황에서 2젯, 즉 레프트 사이드에서 3명을 마크하고 라이트 사이드에서 2명을 마크하는 이 콜을 투젯 하프 슬라이드 프로텍션 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 지우고 이러한 상황에서 즉 이 50번 블레이크 마르티네즈를 누가 블락할 것인지 제대로 콜링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누구의 잘못인지 꼽으라 한다면 저는 사실 쿼터백인 트루비스키의 잘못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쿼터백은 이 더블 A갭 상황에서 쿼터백은 반드시 누구를 픽할 것인지 런닝백을 이용해서라든지 또는 타이트엔드를 이용해서라든지 이 블리츠 픽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쿼터백이 해야 되지 경기 순간순간 센터와 이 가드가 하기에는 힘든 것입니다. 결국 플레이가 진행되고 이 A갭 블리처가 커버 드랍을 갔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센터는 원래 이 선수를 막아야 되는데 센터는 지금 막을 선수가 사라졌어요. 결국 플레이가 진행되고 이 라이트 가드는 결국 이 루핑하는 러셔를 막거나 또는 또 다른 블리츠 러셔를 막기 위해 여기 본인의 스팟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또 런닝백은 또 다른 엣지 러셔를 막기 위해 여기 위치했고요. 하지만 제 생각엔 결국 트루비스키가 좀 더 직접적인, 좀 더 가까운 이 A갭 블리처를 위해서 런닝백을 이렇게 픽업으로 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물론 이것은 좀 더 아쉬운 점은 센터가 만약 본인이 맡아야 할 선수가 커버 드랍을 한 것을 봤다면 결국 이 센터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 선수를 막아야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쨌든 잘했던 플레이 소망되는 플레이이고 결국 근원적인 부분은 쿼터백이 제대로 프로텍션 콜을 부르지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방법으로 그린베이 패커스는 좀 이 오펜시브 라인과 트루비스키에게 제대로 혼란을 줄 수 있었고 결국 이 장면 플레이는 결국 색으로 마감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A갭 더블 A갭 블리치가 아닌데 이 상황은 보시면 이 상황에서도 투젯 즉 2명 이렇게 막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50번 블레이크 마르티네즈는 어쨌든 이 상황에선 뭐 라인에 서 있지 않으니까 뭐 커버드랍 라인베커로 생각을 했겠죠. 결국 플레이가 진행되고 이번엔 베어스가 생각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뭐 이 선수 이 스턴트를 하지만 결국 센터가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것을 커버해 줍니다. 제대로 커버를 하죠. 또 라인베커도 이 런닝백도 본인의 자리에서 A갭 혹시 모르는 이 라인베커가 만약 A갭 블리츠를 했으면 이건 제대로 막은 거였고 블리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스니크 라우트를 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어스는 아까 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프로텍션 콜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전엔 하지 못하였고 결국 색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저는 또 패커스의 디펜스 순위 누구냐고 하면 저는 케니 클락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면 베어스는 분명 러싱 오펜스가 필요한 팀입니다. 왜냐면 트루비스키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으니. 하지만 이 경기 베어스는 많은 러싱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또 러싱에서 그렇게 좋은 효과를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는 케니 클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패커스 디펜스에. 현재 이 상황에서 아웃사이드 존 러싱 플레이입니다. 즉 런닝백이 방향으로 가고 이 상황에서 더블팀 블락이 되고 센터는 이제 인사이드 라인베커를 막는 이 아웃사이드 존 러싱 플레이인데 문제는 케니 클락이 너무 대단한 선수라는 거죠. 상황을 보시면 이 더블팀 블락, 듀스 블락을 정확히 꿰뚫어요. 그리고 런닝백에게 있어서 레인을 저지하고 결국 이 데이비드 몽고메리는 제대로 된 컷백 타이밍을 찾지 못하였고 그대로 뭐 1야드밖에 전진을 못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인사이드 존 러싱 플레이입니다. 이 상황에선 또 더블팀 블락을 하고 런닝백이 가는데 역시 또 케니 클락이 문제가 된 거죠. 결국 이 케니 클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센터를 가지고 놉니다. 결국 마이크 데이비스는 뭐 1야드밖에 전진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베어스의 러싱 잘 풀리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결국 베어스는 이게 3쿼터 10분 31초에 있었던 상황인데 또 다른 러싱 상황에서 케니 클락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보았으면 이상해서 트리플 블락까지 베어스가 해봅니다. 그래서 오라인 3명이 무려 달려들지만 제대로 뭐 압도할 수가 없고 결국 이 레프트 태클이 제대로 커버를 하지 못해서 그대로 런닝백이 백사이드에서 태클을 당했고요. 결국 이번 경기에서 러싱 디펜스는 케니 클락이 좌지우지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베어스는 아마 제일 뭐 답이 없는 상황. 왜냐면 러싱을 통해서 오펜스의 활로를 뚫었어야 되는데 케니 클락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으니 어쩌면 패커스의 그럼 다음은 패커스가 어떻게 베어스 오펜스 디펜스를 공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플레이죠. 굉장히 패커스 오펜스의 활로를 뚫었던 47야드 딥패싱 플레이인데요. 이 플레이는 아웃사이드 리시버가 딥 포스트 라우트를 타고 이 슬롯에 있는 선수가 스팀 코너 라우트를 타는 그러한 유형의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액션 한번 하고 베어스는 이 상황에서 투 하이 딥 커버리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분명 로저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존 커버리인지 맨 커버리인지 확인할 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로저스는 이 부분에서 이 코너백의 쿠션 때문에 아마 이것이 존 커버리든지 맨 커버리든지 이 코너백과 리시버는 결국 매그 상황일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매그라는 것은 Man everywhere he goes, 즉 코너백이 그 리시버를 무슨 라우트를 타든지 끝까지 쫓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이 매치업은 아무카마라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빅플레이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 것은 로저스의 힘입니다. 로저스의 힘. 이 상황에서 보시면 일반적인 플레이 액션처럼 보이지만 로저스는 지금 왼쪽을 보고 있어요. 왼쪽. 다 왼쪽. 이 선수에게 공이 가겠다 또는 뭐 이 스윙 리시버에게 공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다 페이크였어요. 왼쪽만 보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 딥포스트 라우트를 타는 리시버에게 공을 던지죠. 뭐 노룩 패스라고도 하죠. 일명 패트릭 마홈스가 요새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패스를 통해서 베어스의 디펜더들을 혼란시켰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입니다. 네, 다음은 로저스가 지미 그램한테 패스를 날렸고 디펜시브 패스 인터피어런스로 연결됐던 그러한 플레이입니다. 결국 뭐 PI로 연결되었으니 또 다른 패커스의 빅플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패커스는 즉 스매시 아웃사이드는 모두 히치라우트를 타고 인사이드 슬롯은 모두 코너라우트를 타고 이 지미 그레임은 스루라우트를 타는 예전 올드스쿨 마이크 리치 감독의 플레이북 중 하나인 에이스 91 F 홀이라는 컨셉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디널스 경기에서 머레이의 첫 터치다운 플레이와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 플레이를 펼쳤는데 문제는 베어스의 커버리지가 바로 템파2 커버리지였다는 겁니다. 결국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템파2라는 것은 즉 라인베커가 커버 3처럼 이 딥존을 커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스루라우트를 타는 이 지미 그램에게는 라인베커가 매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저스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었고 오케이 지미 그램에게 라인베커가 매치업이 된다고 무조건 던진다 이러한 마인드로 공을 던졌고 결국 로쿠안 스미스는 지미 그램을 제대로 커버할 수 없으니 뭐 공이 오기 전에 밀치고 그래서 결국 PI를 받게 되는 그러한 플레이였습니다. 결국 로저스의 엄청난 그러한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였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마지막 플레이는 바로 베어스의 마지막 기회를 날렸던 트루비스케의 레드존 인터셉션 장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패커스가 바로 5-3 커버리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전 렉스 라이언의 플레이북에 있는 그런 컨셉 중에 하나인데 패커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마이크 패틴 코치가 렉스 라이언의 수제자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뭐 굉장히 충분히 있을만한 그런 커버리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브3 커버리지라는 것은 이 프론트 세이프티가 샵3 리시버의 코너라우트를 컷하는 것입니다. 이 샵3 리시버가 만약 코너라우트를 탄다면 이것을 컷하는 것 그리고 윅사이드 훅 플레이어는 이 밴더라우트를 컷하는 그러한 유형의 강점을 가진
뭐 커버리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인사이드 라인베커이지만 현재 오버행잉을 하고 있는 인사이드 라인베커가 블리츠를 가하는, 결국 또 다른 선수는 커버리지 드랍을 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컨셉입니다. 이 컨셉에서 결국 트루비스키가 왜 인터셉션을 던지게 되었냐면, 패커스는 똑같습니다. 계속 심프레셔, 즉 블리츠 룩을 보이지만 이 세 명의 선수가 하고 한 명이 또 들어오고, 결국 이 선수들은 커버리지 드랍을 가는, 이 상황에서 트루비스키는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베어스의 프로텍션 콜이 어쨌든 이 세 명을 위한 콜이지 또 다른 블리츠 러셔가 여기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니, 트루비스키 입장에서는 공을 최대한 빨리 던져야 된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도 이러한 당황을 감출 수 없었고, 이 샵3 리시버의 코너 라우트를 이 세이프티가 보고 있다는 것을 현재 예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공을 던집니다. 왜냐면 블리츠 러셔가 오고 있으니까. 결국 이러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되었고, 결국 아드리안 아모스는 완벽히 인터셉션을 해냅니다. 네, 이상 몇 가지의 플레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경기가 흐름이 진행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플레이를 했는지를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겨우 개막전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 그리고 더 많은 뭐 팟캐스트들이 진행이 될 테니 계속해서 뭐 구독을 해주시든지 해서 계속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